퇴직하면 지출도 줄어들고 시간 여유도 생기고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웬걸요? 통장이 더 빨리 비어갑니다. 60대 김정희 가명씨는 정년퇴직 후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월급이 들어올 땐 몰랐던 고정 지출의 무게, 병원비, 자녀 지원금, 여가 비용까지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든다는 걸 퇴직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일도 끝났고 아이들도 다 컸으니 돈 들어갈 데가 없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쓰는 돈은 줄고 여유는 늘어날 거라는 착각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그럼 실제로 60대 은퇴 부부는 한 달에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병원비만 한 달 50만 원 넘게 나가요. 건강 지출의 현실. 김정희 씨 부부는 서울 외곽에서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대출은 다 갚았고 연금도 부부 합산월 220만 원가량 들어옵니다. 얼핏 보면 생활에 무리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건강관리비입니다. 남편은 당뇨로 매달 34회 병원 방문해 약값이 20만 원 가까이 들고 정기검진과 보조 영양제, 비급여, 진료까지 합치면 병원비가 평균 50만 원을 넘깁니다. 정작 건강할 땐 몰랐던 돈이죠.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만약 중증 질병이나 입원이 생기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부족할걸요. 정년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데 반해 의료비는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확 불어납니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65세부터 급증하며 70대 이후에는 1인당 300만 원 이상까지 상승합니다. 사례 2. 아들 결혼에 보증금 5천, 딸 출산하면 또 돈 들어가요. 끝나지 않는 자녀 지원. 이정훈 가명 씨 부부는 경기도에 거주 중입니다. 남편이 61세에 퇴직하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한 달 90만 원, 국민연금으로 130만 원, 총 220만 원 정도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지난해 아들이 결혼하면서 혼수와 전세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급히 적금도 깨고 부부가 모아온 노후 자금을 꺼낼 수밖에 없었죠. 그냥 안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출발하나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결혼한 자녀의 출산, 집 마련, 갑작스러운 실직 등 자녀의 인생이 안정될 때까지 끊임없이 SOS 신호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대부분 은퇴한 부모에게 전가되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의 60% 이상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평균 지원 금액은 연간 약 700만 원 이상입니다. 사례 3. 집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여가 비용의 함정. 퇴직 전에는 주말만 되면 바쁘고 피곤해서 쉬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깁니다. TV 보고 산책하고 다시 TV 보고 그러다 어느 순간 외출을 하게 됩니다. 등산 모임, 탁구장, 지역 문화센터, 여행. 처음엔 이 정도는 써도 되지 했던 여가비 지출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박순자 가명씨는 한 달 여가비로만 평균 3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여기엔 문화센터 수강료,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 커피값, 그리고 월 1에 가까운 지역 여행까지 포함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어차피 오래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즐겁게 살아야죠. 문제는 소소한 여가비가 매달 쌓이면 연간 400만 원 이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활동하게 되면 지출은 2배로 올라가는데 여가비 통제는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은퇴 후에도 지출은 계속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엔 돈을 덜 쓸 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쓰는 항목이 바뀔 뿐입니다. 고정 지출은 그대로이고 건강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자녀 지원과 여가비까지 더해지면 월 25만 300만 원은 금방 넘어갑니다. 따라서 은퇴 전 반드시 다음 3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은퇴 전 체크리스트. 고정 지출 미리 점검하기.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전기, 구독 등 생활비 중 꼭 나가는 돈부터 점검하세요. 고정 지출만 150만 원 넘는다면 은퇴 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건강 예산 따로 세우기. 만성질환, 병원비, 치과 치료 등 예상 가능한 의료비는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장기요양보험이나 실비보험도 잘 체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 지원 한도 설정하기. 마음은 이해되지만 자녀 인생 전체를 감당하려고 하면 부모가 무너집니다. 명확한 기준과 선을 정해두세요. 그래야 가족 모두가 편해집니다. 마무리 한마디. 은퇴는 소득의 종말이 아니라 지출 설계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줄일 수 있고 무엇은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은퇴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은퇴 후 통장이 비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생활비를 들여다보고 지출을 다이어트 하세요. 여유는 계획에서, 안정은 준비에서 옵니다. 은퇴했더니 돈이 줄긴커녕 더 나간다. 60대 부부의 한 달 생활비 충격 보고서. 서론. 은퇴 후 생활비 정말 줄어드는가? 많은 이들이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로 착각합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교육비나 차량 유지비 같은 큰 비용이 사라지며 생활비 부담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은퇴 후에도 지출은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소비 항목들이 급증합니다. 2023년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2인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약 260만 원 수준이며 이 수치는 일부 고정 지출을 제외한 수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에도 지출이 감소하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제안합니다. 주요 생활비 항목 분석 및 사례. 의료비는 인생 후반의 세금이다.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정기적인 병원 진료, 약물 복용, 검진, 치과 치료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료비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의료비는 301만 원, 75세 이상은 430만 원에 달합니다. 사례. 김정희 63세 부부. 서울 외곽에 자택을 소유한 이 부부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퇴직 후 남편의 당뇨 진단 이후 매달 병원비와 약제비로 약 5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조제, 치과 보철 등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전문가 팁. 퇴직 전 실손의료보험 유지 여부, 만성질환 대비 보험 상품 검토, 장기요양보험 등 노년 의료비 대비 계획은 필수입니다. 자녀 지원. 자녀 독립은 부모의 독립이 아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자녀는 30대가 되어도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육아, 실직 등의 인생 이벤트마다 부모의 경제적 개입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부모의 61.7%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지속적 지원 상태에 있습니다. 사례. 이정훈 66세 부부. 퇴직금 일부를 연금화하여 매달 220만 원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부부. 하지만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고 이후 딸의 출산으로 다시 자금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노후 자산의 절반 이상이 예상치 못한 자녀 지원으로 유출되었고 현재는 적금과 예금을 해지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자녀 지원에는 반드시 기준과 한도 설정이 필요합니다. 퇴직자 자신의 노후 자금이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정서적 부담보다는 재정 현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가비 및 일상소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바뀐다. 퇴직 이후에는 시간 여유가 늘어나면서 외부 활동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 활동들이 모두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입니다. 소모임, 동호회, 문화센터, 소규모 여행, 외식 등은 반복적이고 고정적인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박순자 65세지. 하루가 너무 길어서 밖에 안 나가면 답답해요. 문화센터 강의, 수채화 취미반, 친구들과 주 2회 점심 식사 등 여가 활동으로 월 3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비용이었지만
연간으로 환산하면 360만 원을 초과합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에도 소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가비를 포함한 변동 지출 예산을 월 단위로 설정하고 현금 흐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다. 구성만 바뀐다. 60대 이후 지출 구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항목 변화의 방향 특징. 자녀 교육비 대부분 종료되나 결혼 출산 지원으로 재등장. 주거비 또는 자가일 경우, 유지비, 전세일 경우 재계약 비용 발생. 의료비 만성질환, 치과, 비급여 중심으로 급증. 여가 및 일상 소비 외출 빈도 증가와 함께 자연스러운 상승. 실제 은퇴 부부가 한 달에 지출하는 금액은 고정 비용 주거 보험 통신 10만 150만 원, 의료비 3,050만 원, 여가비 및 기타 소비 5만 100만 원을 포함해 월 평균 25만 3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준비 전략 3가지. 정확한 지출 구조 파악. 퇴직 전후의 소비 항목을 미리 분석하고 예상 지출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국민연금공단 지출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녀 지원 범위 명확화. 정년 이후 자산의 최소 70%는 본인의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하며 자녀 지원은 남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확보. 국민연금, 주택연금, 임대수익, 금융자산 등 복수의 소득원 구성이 중요합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예비비와 의료비 항목은 별도 계좌로 분리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단지 일의 종료가 아니라 재정 설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하면 돈이 줄어들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지출 구조와 맞춤형 준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노후의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은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 재무 설계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